나라 잘 운영해달라고 대통령 시켜줬더니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본인들 배만 채우고 범죄자 잡아다 처벌해달라고 검찰총장 시켜줬더니 대통령 뒤에 붙어서 구치소에서 빼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겨둬야 한다는 말입니까? 국민들의 분노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언젠가 터질 줄 알았던 사고가 결국 터졌습니다. 내란 공범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고 살 수 없을 거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 씨는 작년에 대학원을 졸업했고 이후 경력은 8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심 씨의 경력을 35개월이라고 밝혔는데요. 알고 보니 학교를 다니며 했던 인턴 등의 경험을 모두 실무 경력으로 인정해 준 거였습니다. 지난 1월 외교부가 공고한 공무직 연구원 지원 자격 요건.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지원 요건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지원자가 없다며 외교부는 한 달 뒤 재공고에서 전공 분야를 국제 정치로 바꿉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는 이때 합격했습니다. 외교부는 경제학 전공자들의 지원이 적어서 지원 요건을 바꾼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심 씨가 24개월의 실무 경력 요건을 채웠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작년 2월 석사학위를 받은 뒤 심 씨는 국립외교원에서 8달 근무했습니다. 채용 과정의 의혹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는 개인정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확산되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의 딸은 대학원 연구보조원, UN 산하기구 인턴 등 모든 경력을 충족했다고 대검을 통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제서야 심 씨의 경력은 35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외교부가 민주당 한정혜 의원실에 설명한 심 씨의 경력입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과 대학원 조교인 연구보조원 22개월, 그리고 대학생 시절 인천 송도의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는 심 씨가 경험을 쌓으며 학부와 대학원을 다녔던 학창 시절을 모두 합친 35개월을 경력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외교부 내 다른 채용 공고문을 보더라도 인턴, 조교, 객원연구원 경력은 실무 경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교부 산하기관에서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 공고를 보면 인턴이나 교육생 등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 과정의 경력 등은 제외한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심 씨 말고도 인턴이나 대학 연구보조원 등의 학창시절 경험을 업무 관련 경력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물었더니 외교부는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서 서해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제2연평 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산화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가슴 깊이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는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여전히 순환 중입니다. 민주당은 모든 영토 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서해 바다를 더욱 공고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생명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국가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안보 정책을 두고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국을 지킨 용사들의 헌신에 응답하고 우리의 서해를 굳건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내는 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경북 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또 그 지역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산불 때문에 무려 28분이 희생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당하고 또 삶의 터전을 통째로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고령자들이시고 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도 매우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관계당국이 나름 혼연일체가 되어 수습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피해 입은 분들께 주거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도 마련하고 정책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많은 곳의 집들과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재민들에 대해서 긴급 주거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서 삶의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있는 경북의 시군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이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 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얘기를 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고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이 중에 이 4조 8,700억 원의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거 있습니까? 이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일상적인 예산만 집행하고 있으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다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그 이재민들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하고 싶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각 부처의 예비비가 9,700억 원이 있습니다. 또 예비비는 2조 4천억 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재난에만 쓰라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 6천억이고 나머지 예산도 재난 예비비로 재난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고 채무 부담을 1조 5천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예산에서 미리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4조 8,700억 원이나 되는 이 막대한 예산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마치 예산이 없어서 화재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산불 대책을 못 세우는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합니까? 울고 있는 국민들 그 아픔이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까?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 정신 차리고 국민을 상대로 그 아픈 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열 번째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한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에서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운 55명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이 명예를 드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평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군의 명예를 실추하고 안보의 토대를 허문 윤석열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군인의 명예는 으뜸가는 가치이고 안보의 토대입니다. 우리 군인 복무 규율은 군인의 명예를 첫 번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 명예가 국가와 국민을 향한 명예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집권 내내 군인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최이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며 해병대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거기에다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돌리는 군 통수권자로서 최악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자가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한 군의 명예는 찾을 길이 없고 우리 안보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의 명예 회복과 안보를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헌법 수호 책임을 회피할 작정입니까? 헌법재판관들 눈에는 나라가 시시각각 망해가는 게 보이질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 친위 쿠데타를 목격했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다 아는데 그렇게까지 숙고할 게 많은지 국민들은 정말 의문입니다. 헌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이십니까? 자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십시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한덕수 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합니다. 나라가 국난에 처했습니다. 헌정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 피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권한 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그동안 여러 번 제가 요청했지만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합니다. 한덕수 총리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